베트남 청년보라는 매체에서 코드명 VSF로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보도. 베트남 국방부에서 국가항공 제작소에서 맡기로 했다고 함. VSF 디자인이 너무 F-21랑 비슷해서 놀림감이 됨. 알고 보니 저 VSF 디자인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이후 발표한 것. 한국과 협의된 것은 초기에는 40%를 베트남에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 10년에서 20년 내 완전한 베트남 생산이 목표.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제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에서 설명한 EL 문제와 해결 방안 등 기술적인 사항 외에 KF-X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책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사실 이 L 문제는 KEFX 사업 추진 결정이 난 직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을 벌였어야 할 사안이다. 이 L 소관 부처인 미국 국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우리에게는 없다. 18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임에도 탄탄한 조직 책임 권한을 부여받은 컨트롤 타워도 없다. 그러다 보니 방위사업청이 이 L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고심해도 미국이 방사청을 무기 구매 정부기관 정도로 본 측면도 없지 않다. 늦긴 했지만 하루빨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KEFX 국책사업단을 구성 발족해야 한다. 단군 이래 최고가, 최고 난제의 무기개발 사업이라고 별명이 붙은 만큼 국책사업단은 국방부를 넘어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 추진력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업단 구성에서의 핵심은 사업단장 선발이다. 사업단장 후보는 전투기 체계는 물론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 원활히 소통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회,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술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단에 설치할 분야별 상설위원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가끔 모여서 진행 상황만 보고받고 만찬이나 하고 헤어지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전혀 필요 없다. 둘째, 사업 지연과 소요 예산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그러하듯 대형 R&D 사업은 시간적으로 지연되기 마련이다. T-50의 경우 탐색 개발에 3년, 체계 개발에 8년, FA-50 경공격기 개조 개발에 4년이 더 걸렸다. KEFX는 18개월의 탐색 개발을 거쳤고 2025년 블라크 I의 실전 배치까지 10년의 기간을 잡고 있다. T-50은 고등 훈련기로 안정성과 기동성에 중점을 둔 기체지만 KEFX는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이다. 항전 장비와 무장 통합 등의 난관을 거쳐야 하므로 개발 사업 지연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개발 비용도 늘어갈 것이기에 이를 대비한 대책과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사업 지연에 따른 공군 전력 공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KEFX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이미 10년 이상 지체됐다.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적정 대수 부족 등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 당국은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퇴역 예정인 전투기들의 수명 연장, 국외에서 전투기 리스, 중고 전투기의 해외 도입 또는 FA-50 경공격기 추가 양산 배치 등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당사자인 공군은 예산, 효용성 및 작전 계획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KEFX에 대한 R&D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지난 11월 초 국내 4위 제약사인 한미약품이 다국적 기업 산업비에 4조 8천억 원 규모, 미국의 얀센에 1조 원 이상의 신약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2000년대 들어 한미약품은 9천억 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R&D 투자를 해왔는데 그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KEFX 사업도 국가적인 R&D 사업이다. 우리는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KEFX는 예술 경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 국산 전투기이다. 그만큼 어렵다.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KEFX 사업도 연구 개발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EFX 사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KEFX 사업은 통일 한국의 전방위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으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나 단순한 경제성,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전문가의 엉성한 식견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F-16 전투기가 40여 년 동안 진화해왔듯이 시제기부터 완벽한 전투기는 항공 역사상 없었다. 탐색 개발 결과 탄생한 KF-X의 기본 형상인 C-103은 본 개발 과정에서 C-104, 105, 106 형상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시제기 출고 후 시험평가 및 개량 사업을 통해 블라크 I가 완성되고 이어 블라크 2를 거쳐 F-35 성능을 능가하는 블라크 3가 우리 영공을 날 것이다. 미국 정부가 EL 승인을 거부했다고 사업 포기론까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전면 재검토 운운하는 것도 지난 13년 동안 KF-X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을 무용지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는 예산과 기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KF-X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산업 분야가 되도록 모든 전문 인력이 합심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자국 기술로 중형 여객기를 세계에 선보였다. 전투기 개발 능력을 토대로 민항기까지 손을 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라면은 당장 날아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은 없다.